그는 일주일간 고시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먹는 것도 부실하였고 더군다나 지독한 독감이 떨어지지를 않으므로 분위기를 바꿀 겸 하여 시내에 나가보기로 하였다. 시내에 나가 맑은 공기도 쐬고 또 연설을 만나든지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막걸리 잔이라도 기울이고 싶었다. 그는 광화문으로 나왔다. 광화문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북과 꽹가리를 치고 어지러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가 절정이었다. 그는 시위대에 붙어 서서 구경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떠밀려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사부 시작! 그는 단순히 떠밀려 들어갔다기보다 저 무리에 들어가 저들과 같이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들과 같이 미친 듯이 설치다 보면 이 독감의 고통에서 조문 해방이 될까 싶어 들어갈까 말까를 망설이던 참이었는데 때마침 누군가가 그를 군중 속으로 밀어넣었던 것이다. 울고 싶은데 땀을 때려준 꼴이다. 데모대에 합류를 하자 바로 옆에서 주먹을 쥐고 고함을 질러대던 고작해야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을 듯한 조그만 여학생이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그의 손을 덥석 잡고 함께 팔을 휘두르자고 마구 흔들어댄다. 그가 옆에 있는 여학생의 손을 밑도 끝도 없이 덥석 잡았다가는 추행범으로 몰려 땀딱이 꽤나 얻어맞았을 것인데 이 예쁘장한 여학생이 스스로 손을 잡아주니 더없이 고마운 일이다. 참 세상 좋다. 그 옆에 앞에 뒤에 있는 군중들이 연단에 서 있는 사람의 구호에 맞추어 목청껏 소리친다. 이들은 참으로 애국자들이었다. 이들은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른다. 그 소리는 무산대중의 나락에서 좀처럼 신분 상승을 하지 못한 위에 독감에까지 걸려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그에게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붉은 피가 용솟음 치도록 만든다. 그는 뜨겁게 용솟음 치는 열정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군중 속의 일원이 되어 함께 고함을 지른다. 좀 전에 쭈빅거리던 범생이는 어디 가고 4.19 혁명 때의 고등학생처럼 5.18 때의 광주 시민처럼 주먹까지 휘두른다. 그는 학교에 다닐 때 공부는 뒷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구한 날 데모만 하고 다니는 학생은 아니었다. 옆에서 NL이네 PD네 하면서 돌대가리들 주제에 알지도 못하는 공부를 하고 민주화 투쟁이랍시고 책가방 속에 책은 없고 돌멩이나 보도블록을 깬 실탄을 가득히 채워넣고 씩씩하게 전장을 헤매던 데모꾼들이 같이 나가자고 꼬드기면 어쩔 수 없이 데모대에 합류하기만 하였을 뿐 스스로 투쟁의 대열에 앞장선 적은 없었다. 재수가 없는 날에는 대가리가 터져라 얻어맞고 개 끌리듯 질질 끌려가서 닭장차에 갇혔다가 경찰서로 연행된 후 몇 번 조사를 받아본 적은 있다. 사실 조사도 아니었다. 학교와 이름만 확인하면 꼴수 분자인지 부하 내동자인지 금세 구분이 되므로 그와 같은 범생이 부하 내동자는 빠따 몇 대를 맞거나 쇠가 빠지게 기합을 받고 다시는 데모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면 훈방 조치가 된다. 그는 경찰관이 반성문을 쓰라고 하면 너무 엉터리로 써서 또 머리통을 쥐어 박히거나 다시 쓰는 불편함이 따를 것이 뻔하므로 기왕 써야 하는 것. 무식한 짭새들이 깜짝 놀랄 만큼 잘 쓰자는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였다. 경찰관이 요구하는 것보다 200%는 더 잘 써서 내기 때문에 언제나 모범 답안이 되었다. 그의 반성문을 받아본 경찰관은 다른 녀석들에게도 이런 훌륭한 문장으로 다시 쓰라고 지시할 정도로 반성문 쓰는 데에는 대가가 돼 있었다. 하여튼 그는 학창시절 데모꾼들에게 휩싸여 주먹을 불끈 쥐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거나 목이 터져라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울음이 있다. 는 노래를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좀은 가슴 속에서 울컥울컥 솟아오르는 핏빛 전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또 이 데모대에 합류를 하고 보니 저도 모르게 과거 학창시절의 뜨거운 피가 다시금 역류의 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휘청이는 다리를 끌고 저도 모르게 무리 속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 목소리를 보탠다. 정부는 반성하라.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하라. 연단에 있는 연사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든 말든 데모대를 지휘하는 리더가 어떤 식의 유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날뛰면서 고함을 지른다. 데모대에 합류하였으니 미친듯이 날뛴다고 해서 흉을 볼 사람도 없고
흉을 본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일주일쯤 굶어 눈이 뒤집힌 고양이가 주인이 있든 말든 당장 눈앞의 생선에 현혹되어 생선가게를 휘젓고 다니는 꼴이다. 연사의 연설을 듣고 있어야 할 때도 그는 미쳐 날뛰니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좀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핀잔을 준다. 좀 전에 자신을 대모대로 이끌었던 그 여학생이었다. 여학생은 자신이 이끌었던 사람이 미친놈같이 설쳐대는 것을 빤히 쳐다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이제는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아저씨, 연설 좀 듣게 해주세요. 아, 예. 그는 방금 자신의 소를 잡아 주었던 여학생인 것을 확인하고는 말꼬리를 돌린다. 아, 알았어. 해. 그렇게 사과를 하고서도 채 10초도 되지 않아 그는 또 미친 듯이 날뛴다. 그가 이 데모대에 합류한 이유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막무가내 행동은 자연히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멋진 영상을 만들려는 개구리 눈을 가진 방송 카메라가 이 장면을 놓칠 리가 없다. N방송 카메라가 피사체를 찾아 앵글을 요리조리 굴리다가 병색이 완연한 젊은이가 뜨거운 피를 쏟아내면서 격정적으로 열기를 발산하는 장면을 보고 카메라를 고정시킨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그는 입으로는 데모대의 주제에 맞는 구호를 외치지만 그것은 이곳의 분위기에 맞춘 핑계이고 사실은 독감균과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지르는 고함은 독감균에 항거하는 것이었다. 그가 물러가라고 하는 대상은 독감균이었고 그가 쟁취하자고 지르는 소리는 소문도 없이 그의 몸에 들어와 점령해버린 낯선 바이러스로부터의 자유였다. 이 한겨울에도 땀이 날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팔을 휘두르고 발로 지축을 흔들어대면서 독감균과 미친듯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두터운 점퍼와 틀모자에 N방송국 로고가 씌어진 복장을 한 사람이 다가와 잠시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서 그를 군중 밖으로 끌어낸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카메라 기자가 영상을 따는 사이에 마이크를 든 기자가 다가와서 말을 건다. 순간 그는 혹시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어머니에게 공부를 하지 않고 데모대나 따라다니면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일러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갑자기 사는 곳과 이름을 엉터리로 가르쳐준다. 머리에는 틀모자를 썼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으므로 카메라에 의해서 신분이 노출될 염려는 거의 없다. 독감 때문에 목소리까지 변형되었으므로 목소리 때문에 걸릴 염려도 없다. 기자가 마스크를 벗고 인터뷰를 하잔다. 안 됩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친다. 저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인데 조국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되어 잠시 외출을 나온 것이고 마스크를 벗게 되면 찬바람을 맞아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지 못한 병원균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도 외출을 허락하였지만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말라는 엄명을 하였습니다. 기자는 잠시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PD를 슬쩍 본다. PD로부터 그대로 진행하라는 신호가 떨어졌는지 시청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멘트를 날린 뒤 인터뷰를 계속한다. 몸이 아픈 환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이 집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좀 전에 연사가 한 연설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하면서 말을 덧붙인다.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살 만큼 되었는데 이런 시기에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어 그나마 얻은 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나라는 다시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발효된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미국의 강요를 반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하면 정부는 국민들을 핑계로 협상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우리 데모대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기 위하여 아픈 몸을 끌고 오늘 이 데모대의 선봉에 섰습니다. 저는 이 한 몸 구국의 재단에 촉에 같이 바쳐 이 협정을 반드시 폐기하도록 결사저지할 것입니다. 그는 직전에 들은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했다는 사실, 거기다가 자신의 감정까지 넣어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휘젓는 과장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말은 조리가 있었고 절제된 행동은 군더기가 없이 방송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취재 대상이었다. 학생은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 몸으로 이렇게 추운 날거리에 나와 찬바람을 맞으면서 시위에 참가해도 괜찮은지요? 네, 저는 지금 암보다 더 독한 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일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 퇴원을 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시원에서 나왔으니 퇴원이 맞기는 하다. 그리고 지금 그의 몸을 점령하고 있는 놈들은 암덩이보다 더 독한 놈들이 틀림없다. 오죽 독하였으면 그 이름까지 독감일까? 그는 양심에 흔들리는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자위한다. 인터뷰 내내 고함을 질렀고 자신의 고함 소리에 스스로 흥분하여 더욱 고함을 지른다. 어질어질하다.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유관순 누나가 되었다가 이한열이 되었다는 착각도 든다. 그는 기자가 유도하는 대로 척척 대답을 한다. 환각 상태에 빠진 뽕쟁이의 터진 입처럼 그는 몇 날 며칠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왔다. 물론 지독한 독감 때문에 목이 부어 고함을 지르지도 못할 상태였지만 그동안 말을 못한 반작용 때문인지 고함을 지를 때나 인터뷰를 할 때 비록 코 맹맹이 소리지만 제법 우렁찬 목소리가 나와 주었고 연신 마스크를 내리고 콧물을 닦으면서도 열정에 찬 울분은 주변 사람들을 시청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두어 시간의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주섬주섬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도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므로 무리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여자 한 사람과 남자 두 사람이 낀 3인조 삐끼들이 그의 앞을 막고 서서 오늘 행사를 주최한 주최 측이라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리를 옮겨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 아하, 이놈들이 전문 대목꾼들이구나. 그는 인터뷰 도중에 까무잡잡하게 생긴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으로 다가와 유심히 살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냥 대목꾼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따금 무엇인가를 지시하였고 지시받은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가거나 사라지는 것을 보아 이 사람들의 정체를 대충 알 것 같았다. 4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5부를 기대해 주세요. 5부에서는 그가 데모를 주도하는 세력에 포섭되어 전문 대목군, 전문 연사로 거듭나는 가는 과정이 실감있게 그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